자, 이제 이어서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수의 정의까지만 딱 했는데요. 함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두 집합 사이에 방향성 있는 대응관계 또는 대응관계식 이랬어요. 그래서 한쪽 집합의 원소들이 다른 쪽 집합의 원소들을 선택하는 개념이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애들의 집합을 정의역,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의 집합을 공역, 선택받은 애들의 집합을 치역 이렇게 했습니다.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읽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문제를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 뭐라고 하죠?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이해를 못합니다.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되죠.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잘 익혀야 된다.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개념을 익힌다는 게 뭐냐? 개념 동영상 보는 게 개념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게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뭐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뭐냐? 아니, 두 함수가 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던 게 이제 소위 이제 중학교 레벨인 겁니다. 중학교 때는 정의역, 공역이란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정의역, 공역이란 말에 대한 그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을, 공역을 모든 실수를 한다 이랬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도 공역도 모든 실수인 상태에서 두 함수가 같으려면 이 관계식이 똑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이 똑같아야 같은 함수란 말이지. 오케이? 그런데 같다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같다는 거의 정의가 이거예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랑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정의역은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이 항상 원소의 개수가 겁나 많아야 되나? 아니죠. 그렇죠? 정의역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세팅이 된다면 f1이 같죠? f-1도 같죠?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의역을 이렇게 정하면. 왜냐하면 같다라는 말은 뭐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여라 하면은 뭘 찾아야 돼? 정의역을 찾아야 돼. 오케이? 근데 정의역을 찾았는데 문제 아무리 봐도 정의역이 없어. 그럼 뭐야? 모든 실수인 겁니다. 오케이? 모든 실수이려면 얘네들이 같으려면 식이 똑같은 거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랑 g랑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함수가 같다. f가 함수 이름이거든요. g도 함수의 이름이거든요.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정의역이 있어 없어?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를 정의역으로 하는 거야. 함수값도 몇 개만 비교해 보면 돼. 그러니까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고요. f의 1과 g의 1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식 몇 개? 두 개. 미수 몇 개? 두 개. 풀리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수가 많아지면 좀 귀찮아지겠죠? 그쵸? 네. 다음 페이지.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란 무엇이냐? 그래프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을 이렇게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래프라고 합니다.
사실 저 그래프 아는데요? 나 그래프 아는데요? 나 1참수도 그리고 2참수도 그리는데요? 그거는 어떤 경우였다? 여태까지는 정의역, 공역이란 단어 없이 했으니까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였단 말이야. 치역도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는 건 개수가 몇 개야? 정의역의 원소가 겁나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무한히 많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선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의 개수를 이렇게 딱 3개만 예를 들어 했다고 치면 오케이? 그러면 함수 값도 몇 개만 딱 나오는 거야? 3개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좌표 평면에 표현한다고 1,f1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에요. 그쵸? x좌표를 1로 하고 y좌표를 f1로 하는 그쵸? 2,f2도 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는 건 점의 개수도 유한계라는 거죠. 유한계 알아?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 카운터블 더 어려운 말을 썼나? 셀 수 있는 유한계의 점이 찍히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이 점만 찍혔는데 이게 그래프인가요? 원래 그래프가 이겁니다. 원래. 근데 여태까지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다 보니까 점의 개수도 무한계가 나오고 점을 무한계 찍다 보면 얘가 뭐가 돼? 직선이 되거나 곡선이 되거나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태까지는 선생님 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그러면 1차 함수요. 2차 함수요. 막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는 그래프 그리기 전에 뭘 쳐다봐야 되는 거야? 정의역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쳐다봐야 돼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프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도 그래프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에요.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함수의 개수와 함수의 개수를 A, 1대1 함수의 개수를 B, 뭐 상수 함수의 개수를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고 제가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그래프인 저게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함수라고 하는 게 두 집합 사이에 방향성이 있는 대응 관계 또는 식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 조건이 뭐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반드시 하나씩만 선택해야 된다 이랬죠. 그렇죠? 2개 선택해도 안 되고 3개 선택해도 안 되고 1개 선택해도 안 되고 그렇죠? 자, 그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이렇게 세로로 그어보는 겁니다. 세로로 그어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요. 이 점에서의 x가 요 점의 x 값일 때의 함수 값의 개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점을 찍었던 얘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가 2이고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여기가 1,2라는 거잖아요. 그럼 f1이 2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프라는 건 x, fx를 좌표 평면에 표현한 거니까. 그런데 요거는 뭐야? 1, 마이너스 2잖아. 요 점도 찍혀 있잖아. 그쵸? 요 점도 찍혀 있다는 건 f1은 마이너스 2이기도 하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돼? 안 되죠? 함수값은 유일해야 됩니다. U1. 없어도 안 되고 2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러면은 함수값이 2개가 지정이 된 셈이죠. 그러면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는 여기다 그럼 아예 없잖아. 그럼 함수값이 없는 거야. 여기는 함수값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렇죠? 여기도 함수가 안 됩니다. 세로로 그어서 안 만나는 구역이 있거나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곳이 있으면은 쟤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그래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직선의 방정식,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함수 포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물선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원은 함수라고 해 안 해?
원을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우린 원을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의 그래프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걔는 함수로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세로를 그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곳이 있으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아무데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죠? 무조건. 안 맞는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처럼 생겼어요?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고르면 정답 2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숙제에서 뭐 한 D 레벨 숙제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겁나 여러 개 그려놓고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요런 그래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찍혀 있는데 지금 요게 잘 보면 여기는 점이 여기에 2개가 찍혀 있거든요. 이 함수가 안 됩니다. 저게 이제 약간의 이제 뭐라 인쇄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잘 봐야 됩니다. 어떤가요? 함수인 거. 선생님 이거 여기 빵꾸 났는데요. 근데 이거 여기 잘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한 군데서 만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함수의 그래프 맞아요. 이게 되니? 다음. 이제 오늘 요거가 이제 메인인데요. 다음. 여러 가지 함수.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응? 정찬이 정신 차리고. 주의가 한 40% 정도 된 거야. 40%. 졸음 게이지 40%. 정찬이 한 50% 찬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선생님이 함수를 차별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1대1. 1대1의 1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1대1. 1대1 이거예요. 1대1. 1대1입니다. 자, 1대1 함수 먼저 읽어볼게요.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 x1하고 x2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함수 값을 말하는 거죠. 각각의 함수 값.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요게 1대1자를 가지려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 옆에다가 대우명제를 쓰겠습니다. 대우명제 어떻게 되죠? f의 x1이 f의 x2이면 x1은 x2이다. 요거 써놔야 돼. 가끔 이제 출연합니다. 대우명제. 적었나요? 자, 밑에 그림 먼저 봅시다. 자, 밑에 그림이 있어요. 자, 1대1인 거 먼저 볼게요. 1대1. 1대1은 뭐냐? 사실 이 1대1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화살표를 받은 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어 조금 뭐랄까 19금으로 좀 폭력적으로 가보자고. 이제 이 킬러 셋이 붙었어. 킬러 셋이 붙는데 얘가 나 쟤를 죽일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쳐보자고. 근데 얘는 5를 하고 2는 6을 선택하고 3을 4를 선택하는 게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쵸? 희한하게 나쁜 놈하고 착한 놈하고 싸우면 꼭 이 명수가 딱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1대1로 싸우잖아. 그리고 주인공은 맨 나중에 싸우고. 그쵸? 항상 그러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대1인 게 중요할 거 아니야. 나한테 2명 덤비면 좀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영화나 이제 웹툰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제 항상 이렇게 쌉고수가 있어가지고 막 여러 명 덤벼도 다 이기고 막 그러지만요. 요렇게 공평하게 한 명씩 덤벼주면 1대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이제 저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 값이 다르면 선택한 애가 다르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택한 결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택한 애가 같다면 그 놈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두 번째 말을 표현하면 FA랑 FB랑 같다면 그 결과 같아?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우명제도 잘 읽어놔야 되는데 1대1 이해했나요 그럼? 1대1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받은 놈 입장에서 화살표를 2개 이상 받은 애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때 이 두 번째 게 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볼게요. 1대1 대응에는요. 지금 여기랑 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뭐가 추가됐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자, 공역이 뭐라고? 화살표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의 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공격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의 집합이야. 오케이? 그러면 치역은 뭐야? 화살을 받은 애들의 집합입니다. 오케이? 선택을 받은 애들의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 주인공이 4명인데 응? 나쁜 놈이 3명이 와서 한 명씩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명의 분량이 없어진단 말이야. 쟤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는 계속 안 나오고 얘네 액션 장면만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얘 입장에서는 1대1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출연진 모두가 1대1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여기가 공역이고요. 여기가 치역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죠? 이러면 1대1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이 아니다 해가지고 1대1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는 1대1, 일단 1대1이 되는지 확인하고 화살표 못 받은 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얘는 어때요? 화살표 하나씩 다 받았죠? 못 받은 애 없죠? 1대1 대응입니다. 오케이? 얘는 어때? 얘 입장에서 지금 1대1이 아닌 거야. 그치? 3명한테 지금 다구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이미 1대1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별표 치시고요. 저게 그래서 항상 문제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음 용어. 항등함수. 항등 들어봤어? 항등 어디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다고? 항정 아닙니다. 항등이 뭐라고? 항상 같다. 항상 같은 함수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함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요렇게 화살표가 똑바로 가는 걸 항등함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요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 화살표만 기억하는 거지. 안 됩니다. 오케이? 항등함수란 뭐야?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돼. 자기 자신을. 그래서 1이 1을, 2는 2를.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fx는 x. 그리고 항등함수는 고유명사를 줬습니다. 이름을 부여했어요. 항등함수는 그래서 i라고 표현합니다. ix 하면은 항등함수예요. i는 항등함수. 다음 상수함수. 이렇게 표현되면 상수함수인데 정식? 원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수값의 개수가 하나인 거예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이렇게 쓸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이다. 이러면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함수예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뿐이면 상수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인 상황에서는 상수함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정식 명칭이 이거다. 오케이? 문제 좀 볼까요? 13번. 다음 보기 중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으시오. 자, 정의역, 공역이란 말이 있어 없어? 정의역, 공역 말해줬어, 안 말해줬어? 안 말해줬지, 그치? 그럼 뭐야?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면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가능해. 정의역, 공역이 모든 실수가 되면 얘가 항등함수예요. 근데 항등함수는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저 항등함수는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카운트할 때 얘도 당연히 카운트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정의역이 따로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놓고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은 가로로 긋는 겁니다. 가로로. 가로로 그어서 여러 점에서 만나잖아요. 가로로 그어서 여러 점에서 만나면 요 놈에 해당하는 놈이 화살표를 2개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2하고 1이 같은 놈을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가로로 그어서 여러 점에서 만나면 1대1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1대1 아니고요. 얘 당연히 1대1 아니고요. 요것도 1대1이 아닙니다. 여기서 1대1은 요 놈, 두 놈 뿐이에요. 기억니은.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 상수함수는요. 요게 상수함수입니다. 평평하게 생긴 거. 할 수 있겠니? 자, 자연수 전체 28에 정의된 함수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이다. F2랑 G2랑 2일 때 F3 더하기 G3을 구하시오. 이거 뭐야? 상수함수라며. G2가 1이라며. 그럼 GX는 항상 2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수함수니까. 안 그래? F2는 2인가요? 항등함수라며. F2 아니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거 왜 준 거지 이거?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F는 항등함수니까 F3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죠? GX는 상수함수니까 2가 돼야 되겠죠? 할 수 있겠니? 저런 게 시험에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페이지는 요 앞에 것까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 시작.